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는 이진수를 이용해서 언플러그드 코딩 과정을 한번 직접 경험해 보았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프로그래밍의 관계를 통해 분해 과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과 목표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작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예외 상황에 대비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작업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압축해보고 다시 한번 풀어보는 과정을 경험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자르기, 나누기, 요리하기,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양파를 칼로 썰고 있네요. 나누는 것, 무언가를 나누어내는 것. 조금 어려운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네, 바로 분해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 분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해란 문제를 더 작고 다루기 쉬운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단순히 잘라서 나누기만 한다고 분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를 더 작고 다루기 쉬운 부분으로 조율을 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무작정 자르기만 한다고 분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살펴볼까요? 여기 커다란 장난감 박스가 있습니다. 혼자 옮기기에는 굉장히 무거워 보이네요. 이렇게 커다란 박스를 한 번에 옮기기엔 힘도 들고 지금 들다가 망가질 수 있는 염려도 있고 떨어져서 다시 담아야 하는 일을 2번, 3번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안에 있는 구성품을 나누어 담으면 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하지만 무작정 쪼갠다고 일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죠? 똑같은 상황을 적용시켜 본 것 같아요. 구슬을 담아놓은 주머니는 구슬을 낱개로 구분했을 때, 즉 개별의 구슬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더 옮기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일을 편히 하려다 더 어려운 길을 가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과 같은 경우는 앞에 장난감을 나눠 담아 편히 일할 수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이를 똑같이 적용해서 한 번에 옮길 수 있겠지, 더 편하겠지 라고 적용을 시켜본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경우엔 구슬을 봉지로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일을 낱개의 구슬로 다 흩어 놓았기 때문에 일을 여러 번에 나눠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상황이 있을 때 한 번 해결한 경험이 있다고 똑같이 적용을 진행하면 더 어려운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2차 시수업에 이미 컴퓨터에게 구체적인 명령이 필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혼자서 생각하거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직접 일을 분해하고 나누어 처리할 수 있는 만큼의 명령을 내려주어야지 더욱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 분해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법과 일을 처리하는 순서들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럼 사례를 통해 분해를 또 한번 진행해 볼까요? 엄마가 급한 일이 있으신지 갑자기 채우미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있으시네요. 채우마, 엄마가 너무 바빠서 그러니 마트에 가서 소시지랑 우유를 좀 사고 경기빵집에 가서 크림빵 3개랑 식빵 2봉지를 사서 할머니 댁에 들러서 크림빵 3개를 전달해 드리고 집으로 오렴. 빼먹지 말고 잘 해와야 한다. 하지만 빠짐없이 심부름을 해야 하는 채우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많은 명령이 내려오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채우미의 입장에서 가능하면 할 일을 잘 정리해서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시간도 줄고 힘도 덜 들 것 같네요. 이럴 땐 무작정 일을 시작하기보다 잠시 계획을 미리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다. 채우미가 해야 할 일을 잘 살펴볼까요? 엄마의 이야기를 찬찬히 다시 생각해 보니 심부름마다 들러야 할 장소들이 눈에 들어오는군요. 그렇다면 심부름 장소를 나열하고 그 공간에서 해야 할 일들을 모아봅시다. 채우미가 가야 할 장소는 마트, 경기빵집, 그리고 할머니 댁입니다. 마트에서는 소시지와 우유를 사고 경기빵집에서는 크림빵 3개와 식빵 2봉지를 사야 합니다. 그리고 크림빵은 할머니 댁에 가져다 드려야 하네요. 이렇게 구분해 보니 각 장소에서 할 일들이 그나마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각 장소로 이동하는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의 순서를 조정해 봅시다. 여러 작업에는 서로 순서를 지켜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크림빵을 산 후에야 할머니 댁에 빵을 줄 수 있겠죠? 따라서 일의 순서를 조금 바꿔봐야겠어요. 엄마는 슈퍼에 갔다가 빵집에 들러 할머니 댁에 물건을 두고 오라고 하셨지만 이렇게 경기빵집에 가서 크림빵과 식빵을 산 후 할머니 댁에 들렀다. 마트에서 장을 본다면 도중에 왔다 갔다 할 것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모든 일은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만 풀리진 않죠. 앞에 정리한 대로 심부름을 하는 동안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경기빵집에 들렀는데 만약 식빵 혹은 크림빵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빵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크림빵이 부족하거나 없다면 다른 빵으로 대체하거나 아예 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 댁에 갔는데 만약 할머니가 계시지 않는다면 가져간 빵을 다시 집으로 가져가야겠죠. 이처럼 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을 미리 생각해내요. 그때 어떤 대체 활동을 할지 정해두면 실제 예외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당황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문제 해결의 범위폭도 넓어지는 것이죠. 쉽건 어렵건 문제를 잘 파악하고 준비해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쪼개낸 과정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마트에 소시지가 우유가 없다면 대신 통조림햄과 주스를 사기로 하고 경기빵집에 빵이 없으면 다른 빵을 사고 할머니 댁에 할머니가 계시지 않으면 가지고 오기로 하면 되겠죠. 우선 이렇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면밀히 관찰하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 분해는 문제 해석을 잘 했다면 필요한 정보와 군더더기를 뺀 핵심 내용을 추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수행할 작업들을 공간과 시간 순서로 나열해 봅시다. 절차를 잡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은 생각대로만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도출한 작업들 중에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상황에 맞게 대응력을 강화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분해를 한 번 더 언플러그드 활동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컴퓨터의 글자 표현. 지난번에는 이미지 표현을 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는 저장 공간에 한계가 있죠.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잔뜩 음식을 사다 두고 싶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냉장고 효율도 떨어지고 음식도 상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또 똑같은 음식이 있는데 냉장고 정리가 안 돼서 또 살 수도 있겠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저장 공간을 다 써버리게 되면 데이터를 저장도 못하고 효율도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데이터 저장 공간을 늘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노력합니다. 모든 정보는 0과 1로 표시되기 때문에 컴퓨터는 데이터를 압축했다가 다시 풀어쓰기를 반복하며 데이터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때도 데이터의 정보는 달라지지 않죠. 기본적인 데이터 압축 체계는 핵심 단어 부호화 방법을 사용하는데 영어와 같이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2바이트의 기호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더 발달된 기술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문장들의 형태를 분석하고 확인하여 간단한 문자나 기호로 바꾸어 주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다루어 보았던 런랭스를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지난번에 활동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표기된 이미지를 부호화하는 방식을 통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번엔 여기 있었던 부호화를 이용해서 색칠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 제일 첫 번째 있는 칸이 흰색 기준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흰색 3칸을 남기고 이미지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 5칸이 있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남은 3칸. 첫 번째 3칸은 흰색, 그 다음에는 검정색, 흰색, 그 다음 검정색, 흰색, 그 다음 검정색, 흰색, 그리고 마지막 3칸이 남아있게 됩니다. 첫 번째랑 똑같은 결과가 밑에 3번째 줄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네요.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4번째 줄은 첫 번째 흰색, 나머지 9번째 칸이 검은색, 그리고 남은 한 칸이 흰색이 되고 첫 번째가 검은색이 되고 2칸이 흰색, 2칸이 검정색, 그리고 나머지 3칸은 흰색, 그 다음에 나머지 2칸 이미지를 이용을 하게 되겠네요. 자, 0, 2, 그리고 2, 3, 2, 한 칸이 비는 것 같네요. 우선 이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0, 5칸, 1칸, 그리고 5칸. 이미지가 하나 옆으로 빠진 것 같네요. 자, 이대로 완성을 한번 해보고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비어있는 칸, 2칸, 그리고 1칸, 그리고 2칸, 1칸, 그리고 2칸, 1칸, 2칸. 역시 마지막이 빠져있는 것 같네요. 자, 비어있는 거 위에랑 똑같이 반복되는 코드입니다. 한번 그대로 작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칸은 흰색, 두 번째 4칸은 검정색, 흰색, 검정색, 여기 있었던 거 맞는 것들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3칸, 5칸, 그리고 3칸, 3칸, 1칸, 그리고 3칸, 1칸,
그리고 3칸, 3칸, 5칸, 그리고 3칸이 완성됩니다. 그럼 여기 옆에 조금만 추가를 해보도록 합시다. 셀 나누기 줄 개수 말고 칸 개수를 2개로 한번 늘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너비를 같이 해서 조금만 수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기 있었던 거 다 추가가 될 수 있게 1, 2, 3, 4, 5, 6, 2, 0, 2, 1, 2, 1, 2, 1, 2 이렇게 완성될 수 있게끔 넣어놨네요. 0. 여기는 0인데 첫 번째 표시가 잘못되어 있네요. 짠.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해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우리 이렇게 해서 런랭스 부호와 한번 복기를 진행을 해봤고, 우리 밑에 있었던 부분들 0이라고 표시되는 거는 검은색이 다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완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밑에 있었던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우리 이번 주에는 데이터 분해를 이용해서 한글을 나타내는 암호 해석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컴퓨터에 글자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기억부터 우리 모음까지 전부 다 문자를 할당을 해보면 1부터 24까지의 10진수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10진수에 해당하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보면 사랑해, 시옷인 7번, 그리고 아에 해당하는 15번, 리을에 해당하는 4번, 아에 해당하는 15번, 이응에 해당하는 8번, 히읗에 해당하는 14번, 그리고 아이의 이가 결합되어서 15번, 24번이 붙게 되었네요. 이를 이진수로 변경을 해본다면 우리 00 하나하나하나 0 하나하나하나 4는 00100 해서 쭉 표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진수로 변경을 할 때에는 선생님들께서 나누어 떨어질 수 있는 수가 될 수 있게 우리 4 나누기 2를 해서 나머지가 0이라면 우리 0으로 표시를 하고 나머지가 생기게 된다면 1로 표시를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진수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나 어려우시다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므로 우리 인터넷에 있는 이진수 계산기를 한번 이용을 해보고 실제로 이진수를 한번 나누어 보는 과정도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있었던 문제를 한번 할당을 시켜주면 우리 이진수는 글자로 글자는 이진수로 바꾸어 주게 되는데요. 우리 이렇게 바꾼 값을 한번 같이 넣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도록 넣어보는 시간 10초 정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영상 정지하고 같이 한번 완성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비행기의 비는 비읍과 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위에 해당하는 숫자로 확인을 했을 때에는 제가 바로 한번 기재를 해보도록 할게요. 6과 24 행기라고 써져 있던 거 이제 비가 빠졌으니까 행기, 히읗과 아, 이 그리고 밑에 이응이 붙어 있는 14, 15, 24, 8 기역과 이가 붙어 있는 1번과 24번 이 숫자들을 이진수로 바꾸어 주게 되면 0010, 110 그리고 110002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6을 이진수로만 바꾸게 되면은 110이라고만 표기될 때가 있는데 우리 24와 6을 같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앞에 0을 붙여서 자릿수를 맞추어 주도록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14, 15, 24, 8에 해당하는 이진수를 구했을 때 해당하는 값이 나오게 되면 1과 24도 1 나누기 2 그리고 24 나누기 2를 통해서 우리 나머지와 몫을 구해보면은 해당하는 결과값이 도출해지게 됩니다.
그럼 밑에 있는 숫자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글자로 도출해 보는 부분을 가지고 가볼 건데요. 우선은 여기 있었던 이진수를 십진수로 바꾸어 주어야겠죠. 자, 순서대로 한번 적게 되면 8과 15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1과 24, 세 번째는 7, 15, 8이 나오게 되고, 마지막엔 8과 17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있었던 8과 15에 해당하는 글자, 이응과 아, 1번, 기역과 24, 기. 그러면 7, 15, 8. 그러면은 7번, 15번, 8번, 시읒, 이응 해서 상. 그럼 마지막은 딱 봐도 감이 오네요. 어겠네요. 아기상어. 그 다음에 저희 경기체험 선생님들 경기 미래체험의 경기. 그럼 한번 분해를 해보면 기역, 여의, 그 다음에 이응, 그 다음에 기역과 이 해당하는 숫자를 이진수로 바꿔보면 1 나누기 2를 하면은 00001 자릿수 맞추기 위해 앞에 0이 붙었습니다. 18을 2로 나누어 주면 11010 그리고 8을 2로 나누어 주면 01000 자릿수 맞추기 위해 앞에 0이 붙었고 마찬가지로 1 나누기 2를 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면 00001 11000 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 있었던 숫자도 다시 한번 십진수로 바꾸어서 글자를 도출해 내게 되면 5와 24, 그 다음에 4와 15와 24, 그 다음에 10, 15, 24, 그 다음에 8, 21, 5 이렇게 글자를 찾아주면 미, 레, 체, 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활동을 해볼 수 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 익숙해질 때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이번에는 데이터 분해와 데이터 압축, 이번에 압축 단계를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얘도 역시 압축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하죠. 우리 여기서 제시된 자료 안에 중복된 글자를 찾아주고 이를 지워서 압축을 한번 시켜볼 건데 제일 첫 번째 나와 있었던 나비야를 기준으로 나비라는 중복된 글자를 찾았고 그리고 오너라라고 해당하는 글자를 바꿀 수가 있게 됐네요. 그럼 이런 식으로 중복되어 있는 메시지를 우리는 조금 더 축약을 해서 쓸 수 있을 거예요. 역시 해당하는 활동지를 보면 나비, 하트로 바꾸어주고 오너라를 나만의 부호로 바꿔서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있었던 노래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엄청 많네요. 아기 상어와 뚜루루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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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상어. 그러면은 아기가 A, 뚜루루뚜루가 B 이렇게 되면 A와 B가 반복되고 엄마 상어 C, B 그 다음에 할머니 상어 D, B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겠네요. 여기서 추가를 할 수 있으면 바닷속까지도 추가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만의 부호화를 통해 한번 풀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선생님들께서 직접 풀어보고 우리 정답지랑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오늘 분해 과정을 한번 다루어 보았는데요. 조금 내용이 알 것 같으면서도 이 분해를 언플러그드랑 적용을 시켰을 때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익숙해지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고 오늘의 학습 마무리 문제. 이제 안 봐도 정답은 아시겠죠? 컴퓨팅 사고력의 요소 중 하나로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보는 것을 분해라고 한다. 그리고 데이터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정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이랑 이번 시간 픽셀아트를 계속해서 이용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만약에 활동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종이를 만드는 게 여의치가 않아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만드시고 싶으면 여기 있는 사이트를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한번 바로 들어가서 이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 처음에 들어왔을 때 있는 부분들, 기본 설정 부분들을 세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쓰면 픽셀이 사실 굉장히 작아요. 우리 픽셀 사이즈를 더 크게 조절해서 한 번에 스탬프를 빵빵 찍을 수도 있게끔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간단하게 디자인 영역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선생님들께서 한번 툴로 다루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분해 과정을 마무리를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패턴 파악이라는 컴퓨팅 사고력의 구성 요소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